네, 안녕하세요. 아이비토마토 박수현 기자입니다. 오늘 공시통통 주제는 리픽싱입니다. 근데 이번엔 조금 더 특별한 리픽싱에 대해 다뤄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서 보면 전환가액의 조정이란 제목의 공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뭐 매출 창출력이 좀 다소 떨어지는 바이오 기업이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코스닥 상장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적극 활용하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조정됐을 때 발표되는 공시죠.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전환사채는 투자자가 기업에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다가 그 정해진 기간에 빌려준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입니다. 예를 들어 뭐 1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주당 전환가액이 5,000원이라면 총 20만 주의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원금을 주식으로 바꿔주는 기준이 바로 전환가액이 되겠고요. 쉽게 말해 이제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면 투자자는 그렇게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고, 반대로 발행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면 투자자들이 그 손실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구조의 사채인 건데,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그 손실을 최대한 방어해 주기 위해, 그리고 발행 기업 입장에선 최대한 투자 유치를 원활히 끌어내 주기 위해서 자본시장에서 걸어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픽싱, 전환가액의 하향 조정입니다.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나 혹은 뭐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행사가격을 낮춰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즉 낮아진 가격으로 인해서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투자자가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투자자는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예시를 잘 들어야 되는데, 뭐 10억 원어치 전환사채가 있고 그 전환가액이 5,000원이라면 투자자는 향후 전환 청구권 행사에서 총 20만 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주가가 만약에 기업의 주가가 반토막 나가지고 전환가액이 2,500원까지 낮아졌으면 전환 가능 주식 수는 40만 주로 늘어납니다. 통상 리픽싱 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 정도로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전환 가능 주식 수가 2배씩 그렇게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전환 가능 물량이 늘어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이 풀릴 수 있는 전체 주식량이 늘어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리픽싱이 잇따르면 전환가액이 계속 낮아지면 전환사채로 인한 잠재적 매도 물량이 늘어난다는 거고, 즉 추후 투자자가 전환 청구권 행사했을 때 회사의 주가 하락 가능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 주주들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 그걸 막 악재로 받아들이고, 또 이제 전환사채의 규모를 더 살펴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다소 특별한 리픽싱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니까 갑자기 이런 사례들이 속속 눈에 띕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게 평범한 리픽싱 공시로 보이지만 조금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미리 공시를 꼽아봤습니다. 제목은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우리가 평소에 접하던 리픽싱 공시랑 똑같습니다. 근데 공시를 살펴보니까 전환가액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여기 MDS테크라는 기업인데 조정 전 전환가액이 5,994원에서 조정 후 6,58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GW 바이텍이죠. 17차 12 694원에서 730원으로 올랐습니다. 자, 네온테크 12월 30일자 공시인데 3,556원에서 3,588원으로 올랐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메디프론, 여기도 12월 30일자 공시
1167원에서 1234원으로 올랐습니다. 자, 가장 위에 있는 걸 가장 최근 걸로 볼게요. MDS 테크, 여기가 판교에 위치해 있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데요. 나비빌 기준으로 작년 8월 30일에 발행한 100억 원 규모 전환사채예요. 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5,994원에서 6,580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전환사채를 모두 주식으로 바꿀 경우 전환 가능한 주식수는 166만 8,335주에서 조정 후 151만 9,756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리픽싱이 되면은 전환가액은 낮아지고 그만큼 그에 해당하는 만큼 주식수가 늘어나서 그게 잠재적 매도 물량으로 어떤 기존 주식 가치 희석 리스크로 다가오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경우는 전환 가능 주식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원래는 볼 수 있는 그런 공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위원회가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 12월 1일 이후에 사모방식 50인 미만 특정 투자자 대상으로 발행한 전환사채에 기존 하향 리픽식뿐만 아니라 주가가 다시 올랐을 때를 대비해서 전환가액도 함께 올리는 이른바 상향 리픽싱 조건도 의무적으로 놓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과도하게 찍어내는 전환사채와 그리고 증시 불안에 따라서 개별 기업의 리픽싱으로 인해 기존 주주들만 너무 피해를 입는다.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조건이다 이게. 또 이제 뭐 주식 가치가 과도하게 희석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불공정 행위, 뭐 담합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워낙에 빗발치다 보니까 논쟁이 계속 잇따르고 결국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도를 시행한 이유, 그러니까 작년 8월에 발행한 시비거든요. MDS 테크의 전환사채에는 당연히 하향 리픽싱과 상향 리픽싱 조건이 모두 들어있는데요. 구체적인 조건은 여기 발행 이후 주가를 반영해서 최초 전환가액의 70%까지 하향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이후에 주가가 다시 오르면 최초 전환가액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MDS 테크의 전환사채를 이 흐름을 살펴보면 첫 번째 주가 하락에 따라서 최초 전환가액이 16,450원에서 15,804원으로 줄었고, 그 다음 이제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6,321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이제 추가적인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5,994원으로 내려갔는데요. 이후 주가가 이제 반등하자 1월 3일, 그러니까 이번 공시 전환가액을 6,580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액면 분할로 하락한 건 이제 주가 하락에 따른 조정이 아니라 기업 가치의 변동이 없는 주식수 증가이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면 마지막으로 상향 조정된 지금 이 6,580원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과 일치하는 수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향 리픽싱은 재작년 12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렇게 눈에 많이 띄는 그런 공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엔 증시가 너무 어려웠었고 그래서 시비 발행량이 급감했던 것도 있고, 오히려 유동성 장세였던 2020년 당시에 미친 듯이 그 찍어냈던 전환사채가 작년 역유동성 장세에서 하향 리픽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수많은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제도 변화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환사채 시장에도 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이 전환사채가 사모펀드나 사모운용사들 입장에서는 또 핵심 투자 자산 중에 하나거든요. 그만큼 이제 상향 리픽싱이라는 게, 원래 하향 리픽싱은 투자자들의 원금을 좀 그나마 보존해주기 위한 제도 조항이었다면은 상향 리픽싱은
반대로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책 강구가 필요해진 상황이고, 뭐 상향 리픽싱이 도입된 초기, 그러니까 뭐 재작년 12월부터 작년 초까지는 전환사채 시장 자체가 좀 침체되기도 했어요. 잠깐 동안은 전환사채가 아닌 성격이 좀 비슷한 전환 우선주라든지 CPS라고 하죠. 상황 전환 우선주 RCPS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상향 리픽싱을 좀 회피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금융위원회가 또 작년 9월부터 CPS랑 RCPS에도 이제 전환사채랑 동일한 리픽싱 규제를 도입하면서 이것도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기업과 투자자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전환사채인데, 이 전환사채에는 기업과 투자자 외에도 개인 주주, 소액 주주, 그리고 최대 주주, 또 오너 일가, 거기에 금융 당국까지 많은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픽싱 조건을 아예 없앤 그런 전환사채도 나오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환사채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또 앞으로 향방은 어디로 이어질지 이게 관심이 모입니다. 오늘 공시통통은 전환사채 상향 리픽싱에 대해서 알아봤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엔 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